지난해 이유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난 7월에 한국형 뉴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 의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생각하는 그린 뉴딜, 결국 우리 인류 전체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한 총력을 다해서 줄이자, 이런 세계적인 노력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소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그런 산업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질문 드릴게요. 이 기후 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은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도내 화력 발전소는 2개가 있죠. 삼천포하고 하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가동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발전기 가동은 14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61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지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산림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7년도 기준에서 경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453만 톤입니다. 이 중에 발전 분야가 배출량이 한 5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60%가 넘던데요. 줄여주시네. 예, 국장님, 이렇게 화력 발전소 대신해서 에너지 대체 자원 발굴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우리 도내의 신재생 에너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 3월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각 지역별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도내의 이제 전력 소비량이 35,159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그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는 것이 총 1,655 기가와트 아워로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4.7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4.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력 자립도는요? 예, 전력 자립도는 지금 전력 생산량이 53,192기가와트 아워이고 전력 소비량이 35,159 기가와트 아워로서 전력 자립도는 약 151%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전력 자립도, 이 전력이라는 게 도내 화력발전소 14기 가동기에서 나오는 전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이 전력 자립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력은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발전 설비가 구축이 되고 있고, 또 중앙 집중형 전력망에 따라서 전국 단위로 이제 전력을 수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전력 자립도는 자립도는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력 수급 자체는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전력 자립도의 편차는 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로 봤을 땐 그렇긴 한데, 우리 경남으로 볼 때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발전으로 인한 전력 자립도를 점점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지금 목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 감축도 되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가야 되고요. 분산 전원 발전량 비중이 우리 도내 5.1%밖에 안 되는데요. 분산 전원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경남의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분산형 전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로서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이 불필요한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4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 설비와 또 500메가와트 이하의 집단 에너지, 또 구역 전기 사업자 자가용 발전 설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도는 분산형 전원인
분산형 전원은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지 인근에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나 상가나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서 사용자 중심의 자가용 태양광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과 공장 지붕, 주차장 등의 환경 훼손이 없는 유유부지를 적극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서 지금 분산형 전원을 좀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분산형 전원을 이거를 더 늘리고 구축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도내 태양광 설치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 추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공공청사 또는 상업이나 산업용 건물을 구분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단독주택 한 24,000 가구에 대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약 한 5,000 가구의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시군의 공공청사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공공청사 1,386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금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상업과 산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상가나 축사나 공장 등 538개소의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 에너지원을 융합해서 융복합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주택과 건물에 연 6,790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금 설치를 했고, 또 특히 이제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공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경로당 3,786개소, 공공임대주택 15개 단지에 대해서 태양광을 무료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마을 공동체 발전소와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51개 마을에 대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국장님, 단독주택이나 우리 건물 위주로 많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이달 17일자 한겨레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업자가 입법 예고된 도로 이객거리 100m 이것을 조례를 고려해서 계획을 했는데 300m로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사업자들이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군별로. 그러니까 예. 도로에서 1km까지 100m, 200m, 300m, 1km까지 해서 하지 말라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지 이런 규제 때문에 입지 규제 면적을 빼면 1% 수준도 안 된다고 해서 이 신문에 의하면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간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예, 저도 행정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뭔가 주택에도 하고 하는데 이 업자들이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 안 하나요?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래서 도로에서 거리 제한 부분도 저희들 좀 완화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좀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 시군마다 이렇게 다릅니까? 그거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1km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시군에 이제 여건에 좀 실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제 한 1km도 어떤 지역은 500m 그렇게 좀 각각 좀 달리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전국 강력 지자체 중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경남이 꼴찌잖아요.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경남도가 자료장 화면 좀 예. 띄워주십시오. 태양광 사업을 국 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EU, 아랍에미리트, 독일, 세종시 한번 보십시오. 저거 한번 보시면
좀 벤치마킹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원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운데 자전거 도로 두고 그 위에 태양광 설치했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창원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 지역에도 유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단지를 좀 조성하고 있는데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삼천포 화력발전소에는 이제 석탄재 매립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12월 달에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합천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지금 40메가와트 규모로 그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서 이것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동형 태양광을 지금 그 나무 발전하고 같이 해서 6개 시군에 6개소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 도내에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 사업 발굴이라는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그 김해 테크노밸리에 그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그 태양광 발전 그 설비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 아까 화면 보신 창원 산업단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도내에 있는 그 우리 공장, 그 산업단지 공장 지붕 전체적으로 모두 합해서 8,100개 되는데요. 여기 모두 태양광 설치하면 2기가와트 엄청나죠. 우리 정부에서 반세기 동안에 2기가와트 태양광 설치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던데 8,100개에 모두 태양광 설치하면 2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이 정도면 화력발전소 4개, 노후원전 2개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20%만 설치해도 우리 그 강력에서 꼴찌 면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볼 의향 없습니까? 예, 그 창원 산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조사를 했을 때 이것도 완전히 100%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개락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창원 산단 내에 현재 그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06메가와트 정도의 그 태양광 발전을 좀 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44개소에 약 한 그 30메가와트 정도, 한 15%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약 한 85% 정도는 추가로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창원공단의 그 한계 부분이 이제 공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공장에 이제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추가적인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설비를 해야 돼서 그 부분에서 좀 그 실제 이제 기업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올해 이제 그 하반기에 중앙부처에 이제 그 공장 지붕할 때 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그 기업체 공장 지붕할 때는 금융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 공장 지붕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 예산을 지난 3차 추경 때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이제 우리 도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고 있어서 그 금융 지원을 좀 활용해서 우리 그 창원국가 산단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그 산단 또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거 그 안전 진단 이런 거 해서 20%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에너지 전환하는 거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서 저희들이 경남이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거 이게 참 멀지만 그 꼭 가야 될 그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다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정책들이 원안이 되지기를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 앞선 질문들은 제가 사실 시간 강해서 질문을 다 못 드렸는데 결국은 경남에 맞는 그린 뉴딜 사업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이해도나 온도차가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나 빠른 뉴딜 사업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K 뉴딜 위원회에서도 기후 위기 또 극복을 위한 뉴딜 성공을 위해서 31개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 아니면 또 발의 또는 성안이 완료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 균형 뉴딜을 포함해서 우리 경남 그린 뉴딜에 대한 경남의 목표 추진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 뉴딜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또
도정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 이제 도청 직원들이나 우리 경남의 사회 전반의 공감도나 이해도의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그 공무원 연수나 교육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좀 이해도를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남인재개발원의 기본 프로그램의 필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도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접할 때 저는 이제 최근에 국회의원님들께도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기후위기 대응 얘기를 하면은 석탄 발전소를 중단해야 되고 내연기관도 중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뭘 안 해야 되는 것 위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린 뉴딜 그린 산업 쪽에 훨씬 많은 기회가 있고 일자리도 그쪽이 훨씬 고용 개수가 높습니다. 투자 대비. 그래서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그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무역 장벽, 규제 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투자를 하는 것이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그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50%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아까 우리 환경산림국장께서 그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경남형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1차 계획은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로 1차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경남형 뉴딜의 1차 계획은 우리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내년도부터 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은 지금부터 새롭게 준비하는 경남형 뉴딜 사업 계획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에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새롭게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어쨌든 그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이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사님이 방금 말씀 주신 그린 뉴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우리 경남에서 25년도까지인가 한 3, 4만 개 정도 창출 내겠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안 하더라도 이 질문을 시간이 없더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린 뉴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점점 확대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국내에 그 태양광 사업이나 그다음에 그 풍력 그런 업체들은 이 점유율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들에 밀려서 점유율이 태양광은 80%에서 60%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풍력은 70%가 외국 기업이 하고 있고 그나마 두산이 11% 하고 추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태양광 이제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기초 그 핵심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95%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최대 태양광 그 실리콜이라는 이거를 만드는 기업이 중국인데 거기에서 기초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업체들이 이것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점점 이게 지금 그 외국 기업에 점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신다면 자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 이런 걸 키워내지 못하면 고용률도 쉽게 창출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부 유출 등이나 전력 핵심 설비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기술들이라서 이게
통해서 그린 뉴딜로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면 이게 고급 부가가치가 높은 지금 초보순도 기초 소재를 아마 연구 개발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지역균형 뉴딜 처음 질문 주신 데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이제 총 160조 규모입니다. 그 중에 75.3조를 대통령님께서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우선은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은 저는 지금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지역 우리 경남 특히 동남권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건 지역균형 뉴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의 기본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한 권역별 발전, 권역별 사업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판 뉴딜 속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되는 게 우리 경남도에 얼마를 더 가져오느냐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 지역균형 뉴딜이 저는 국가균형 발전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동남권을 포함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발전 계획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이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제 지역균형 뉴딜의 내용 속에 기본적인 생활권을 갖추기 위한 광역교통망도 저는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사회 전 분야를 스마트화하기 위한 스마트 뉴딜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그리고 어려운 위기에 훨씬 어려워지는 취약계층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방향이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방향이라기보다는 그 일자리나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뉴딜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세계 경쟁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산업 경쟁력,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제조업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그린 뉴딜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린 산업이라고 할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적인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좀 그린 사회로 바꾸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건축에 있어서도 그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친환경 건축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그 친환경 건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나 재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제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 친환경 건축 등등을 사회에 추진해 나가는 그 자체가 실제 중요한 일자리 사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도 단위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창원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만들고 그 속에서 지역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 재료연구원 등과 결합해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투자를 함께 좀 건의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